반갑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저점을 좀 잡아야 될 텐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처럼 오전장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조금 더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거래량이 없는 월요일의 특성상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수급을 좀 버텨줘야지만이 또 이러한 악재 국면 또는 이제 그 조정에 대한 국면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상황들 좀 오늘은 조금 더 밀접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은 무조건 기관이 잡아줘야 됩니다. 항상 기관의 역할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잡아야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수가 일단은 코스피가 1.92% 정도 하락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코스닥은 2.4%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열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라서 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욕은 아니고요. 네, 욕을 한번 또 시원하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쳤냐 네가 쳤지 이 씨발 어따 대고 이빨 까고 이 씹새끼 지랄해 이 족같은 새끼 이 씨발놈 수박 씨나까 이 씨발놈아. 이렇게 욕을 한번 시원하게 받고요. 아, 이 수박 씨나깔놈들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는 근데 수급 쪽에서는 오늘 욕할 게 별로 없어요. 시장은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뭐 누굴 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악재를 생산한 놈들이 나쁜 놈이겠죠.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쪽 상황을 보게 되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한 그런 어떤 악재 생산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일단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쪽의 금리 인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자, 금리 인상이 초기에 접근하는 것은 악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7차례씩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7차례씩 진행이 돼버린다. 1년에 7차례 금리 인상은 이거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7차례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악재가 됩니다. 뭐든지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악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안 쫄았어?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건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 7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시장의 공포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네, 욕을 먹을 만큼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욕 먹었으니까 조금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움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지금 거기에서 더 빠져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2% 가까운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갈 때는 많이 올라가봤자 2700포인트 회복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직전 저점 때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직전 저점 때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지금 2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연기금의 어떤 방어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얘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막 치고 올라가 줘야지만이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월달 하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는 형태, 이제 반등 나가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가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느냐, 2900에서 다시 한번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권에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그거 없어요. V자 반등은 없을 테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 것이 1차적인 반등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번에 2800포인트 저항대 넘어서서 2900까지 가고 그 시점에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평선을 다 끌고 넘어가는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3000포인트는 상당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자,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평선 추세선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존에는 3100이나 3150
50 정도 수준에서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이제는 3,000포인트가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추세가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 1차적인 목표를 3,000포인트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은 이번 주 초반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로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쪽이 해소가 된다면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3월 FOMC 전에 이런 모습들이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1,400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아침부터 치고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같이 들어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얘들은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외국인들이 아침에 순매수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됐거든요. 지금 1,300억 정도 순매도인데, 이 매도 부분이 더 이상 확장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확장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거나 반등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매수 수급액이 더 많이 들어와 준다면 더없이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형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지금 금융투자가 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공격적으로 많이 팔아먹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얘들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팔아먹는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를 통한 그런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좀 특이한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보여지는 그 하락률만큼 수급의 뭐 모양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뭐 그냥 그 수급 주체 쪽에서 나타나는 매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주가 하락,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적인 뭐 기관들이 많이 던졌다든지 아니면은 역시 고점 쪽에 있는 종목들이 내려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주가를 짓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이것은 과한 매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점권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다 내렸어요. 뭐 삼성전자도 2%대 하락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8%대,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LG와 카카오가 4%나 내렸네요. 현대차도 오늘 3%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 지지점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무섭죠? 무섭지만 괜찮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DI 같은 경우는 걱정하셔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아차도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KB금융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 얘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것들도 지금 지지점 넘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으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많이 내려갈 때는 지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할 거 없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나빠 보이죠. 다 나빠 보이고 다 그지 같고, 네, 다 엿 같은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빨간불이 조금씩 보이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펄어비스, 지금 위쪽에서 내려가는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뜨뜻미지근해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HLB, 위메이드가 7등으로 밀렸네요. 와, 이거 많이 밀렸구나. 지금 이 기업이 시총 지금 3위권, 뭐 2위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뭐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리는 모습이네요. 첨보도 오늘 조금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대한 포지션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도 안 좋고 저거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이 좀 올라가 있었던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의 조정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비중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매매 동향은 특이한 거 없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하고 있는 거 연기금 방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연기금 방어가 있죠. SK하이닉스, 포스코 등등등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기금이 삼성전자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지금 이런 방어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에서 더 내려가진 않을 거야라는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와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나오게 되고 투매가 나온다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만 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더 밀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뭐 꾸준합니다. 솔루션부터 해서 기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LNF, 이마트도 매도하고 있네요. 뭐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 두산중공업도 많이 빠졌네요. 16,000원까지 밀렸어요.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매도 계속. 크래프톤 또 신저가 나왔네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수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수를 버팀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가 지금 진행되는 거, 즉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죠? 삼성전자는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쯤에서는 연기금이 받아주는 거라서 이 매도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됐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S51 이런 종목들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호텔 신라 간간히 보이죠? 지금 금융주, IT,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또 화학주 등등등 이런 종목들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동차를 계속 팔고 있어서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지 라인이 두꺼운 라인대가 여기 지금 현재 시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그렇게 과하게 깨지 못할 겁니다. 지금 18만원에서 17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 저점 라인대가 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강력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왜 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지켜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함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판매량이 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 이 자동차가 빠지니까 부품주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만, 네, 걔네들은 그냥 넉넉하게들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거 매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팔아봤자 다시 사들이는 모습이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은 이제 오후까지 가봐야지 돼요. 그리고 오후 시점에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인지, 또 이제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모습이겠죠. 일단 지금은 저점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저점은 잡았지만 뭐 돌파에 대한 포인트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상승 돌파로 가려면 2710포인트 이상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대 안으로 들어와 주게 되면, 오늘 주가가 오후에 반등을 조금 더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 그 시점에서 수급적인 동향도 외국인 매수나 또는 연기금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전의 변동성은 다 지났기 때문에 오후장의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요. 오늘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수급이 조금 올라와 준다라면 희망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수급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좀 둘러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매도나 매수 지금은 다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그냥 홀딩 관망하신 전략으로만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까지 또 상황 지켜보고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